몇 번? 800번. 자, 우리 지난번에 뭐 했던 얘기랑 조금 유사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가볼게요.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O, 그리고 A가 있습니다. 그리고 PX, X라는 점. PX가 함수가 아니라 점이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야? 원점 O가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로 존재한다. 그때 P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점의 좌표를 X라고 잡았어요. 그때 OP 더하기 AP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OP는 뭐야? 지금 내가 찍어놓은 P는 O의 오른쪽에 찍어놨으니까 X 빼기 0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P가 오른쪽인지 O가 오른쪽인지 모른다,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돼? X와 0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P. 선분 AP의 길이도 마찬가지. 지금 나는 일부러 개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P를 오른쪽으로 찍어 놓은 것뿐 P의 정확한 위치는 A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좌표를 뭐 해서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준 게 바로 선분 AP의 길이다, 그렇지? 그럼 지금 저 녀석 저 부등식 다시 한번 써보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가 뭐해요? 4보다 작아요. 자, 요 녀석의 풀이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지, 서준아? 풀이 몇 가지? 절대값 2개짜리네. 그렇지, 풀이가 2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 서술형용 풀이와 객관식용 좀 빠른 풀이 2가지를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한 번 더 잘 드러나 보자. 자, 첫 번째 풀이. 서술형에서 사용해야 되는 일반적인 풀이, 교과서식 풀이, 너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풀이. 어떤 거?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줍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0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 사이, 클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여기다 좀 좁게 쓸게. 풀이 하나 더 써야 돼서. 두 번째 풀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졌고, 0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 범위 쪼개기 할 때 붙여야 된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쪽에 붙이든 크다 쪽에 붙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번은 반드시 붙이세요. 둘 다 붙여서도 안 되고 둘 다 빠뜨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보통 크다 쪽에 붙입니다. x가 크다 쪽에. 그래서 0보다 크다 쪽에도 붙여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부등식을 풀어보자. 어떻게 식이 바뀌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음수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줄 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그리고 4보다 작다. 요 녀석만 먼저 풀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누가? 2x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해가 아니라 요 녀석이랑 같이 겹치는 범위를 써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절대값 x 플러스 2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풀면 되고, x가 0보다는 아직 작기 때문에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를 붙여줍니다. 맞죠? 그래, x랑 마이너스 x 사라져요. 그 다음에 보니까 2가 4보다 작다. x는 사라지고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온다, 그치? 2는 4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뭐다? 요 녀석의 해를 전부 다 가지고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가 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면 되고, 요거는 바로 2 나눌게. 그래서 1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그러면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여기서 지혜야, 3개의 x 범위 나왔다, 그치? 3개의 범위를 공통되는, 즉 겹치는 범위를 써야 돼? 3개를 다 답으로 써야 돼? 아니죠. 3개를 다 답으로 씁니다. 절대로 공통되는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왜? 너가 구간을 나눴잖아. 나눈 거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눴어. 1, 2번 자체가 겹쳐 안 겹쳐?
겹칠 리가 없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는 구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해를 구할 때는 다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받았고 0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받아서 어디까지? 1까지 쭉 가네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냥 범위 구하기네. 답은 4번. 됐나요? 네. 이게 첫 번째 풀이. 요렇게 풀어본 사람 손. 틀렸든 맞았든. 다른 풀이 썼어? 그러니까 시도는 했을 거 아니야. 아, 처음에 식 세우는 것부터? 그래요.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솔루션 2로 갑시다. 잠깐만, 얘 지문 다 보냈나? 71, 97, 98. 71, 97, 98. 가자. 솔루션 2. 자, 솔루션 2는 요거 뒤에 활용형 나오고 연립 1차 나오고 나서 2차 부등식으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녀석이라 그랬지. 그때 뭐 했어? 우리가 앞으로 부등식을 다루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사입범위, 바깥범위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보다 뭐하다? 크다? 다른 말로 더 위에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솔루션 2는 바로 뭐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풀 수 있는 서술형에서 틀리는 거는 아니야. 근데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함수로 풀지 않고 식으로 풀기 때문에 모범 답안은 1번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 두 번째 풀이를 사용을 하실 거고 그래프를 이용하세요라는 형식으로 서술형이 나오면 그때는 쓸 수 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두 번째 풀이는 뭐다? 식 다시 쓸게요. 어디 갔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좌변을 y를 붙여서 y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두 번째 우변도 y를 붙여서 y는 4라는 함수로 만든 다음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더 작으니까 빨간색 함수가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 풀이 혹시 배웠니? 시연아? 들은 적 있죠? 자, 갑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 0 되도록 하는 x값 마이너스 2와 0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고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여기에 기울기가 0, 여기에 기울기가 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0을 넣어주거나 하면은 x값이, y값이 뭐가 나오니까? 2가 나오니까 우리는 y는 4는 2보다는 더 위에 그려주면 되며 그러고 나서 답을 보니까 어때? 범위를 보니까 빨간색 함수가 내려가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더라.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답으로 써주면 될 거다. 그치? 밑에 거 조금만 지울게. 요거. 그래서 이제 두 개의 x값을 찾아보면은 기울기를 살리라 그랬지? 기울기를 살려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찾아야 되는데 y가 현재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해 갈 때 y좌표가 2에서 4만큼 즉 2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x값은 얼마만큼 증가하면 된다 서준아? 1만큼 증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렇게 x값이 나온다 그랬지. 지금은 내가 설명하느라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이 풀이가 익숙해지고 나면 훨씬 빨라져요. 아시겠죠? 알았죠? 시연아. 자, 너도 오늘 체육대 맸니? 아름고? 오늘 안 한 학교가 없나 봐. 지금 우리 반 100%다 체육대인 것 같은데? 보은고도 했고. 보은고도 아까 했다는 것 같은데? 하윤이 그래. 아니다. 보은고 아니다. 하윤이는 숙제 때문이구나.
어쨌든 되셨죠? 안 했대. 하윤이가 결석한 게 체육대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816번 가자. 자, 갑니다. 지워도 돼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있다. 오늘 테스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절대값이랑 가우스에 대해서 요런 문제가 나와.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풀게. 가우스 x가 나오고 가우스 x가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문제. 거기서 부등식으로 나오든 방정식으로 나오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 녀석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우스 x라는 놈을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첫 번째는 제곱 2차항이고 두 번째는 1차항이고 세 번째는 상수항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 있지. 그때 문자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냥 가우스 x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는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2랑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도 이렇게 나오거든. 절대값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x의 마이너스 6. 요 녀석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은 실제로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제곱의 의미가 뭐야? 말 그대로 제곱한다. 근데 제곱을 함으로써 부호는 어떻게 돼? 양수로 바뀌죠. 실수의 범위에서는. 그래서 요 녀석은 뭐다?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인수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 알겠죠? 네. 어쨌든 지금 문제로 다시 돌아오자. 일부러 개수 살짝 바꾼 거였고, 그럼 지금 문제는 뭐예요? 가우스 x가 두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중간고사 때처럼 뭐 해도 되고 치환을 해도 되지만 이 정도는 굳이 치환하지 맙시다.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2와 3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붙여버리면 인수분해가 된 거다, 그치? 그래서 요식 한 번만 더 써주면 가우스 x에서 마이너스 2랑 가우스 x에서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했고, 거기서 가우스 x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주면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x의 범위, 아니 가우스 x의 범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에 대한 뭐 치환형 문제랄까? 그냥 기본적인 인수분해형 문제니까 됐다 치고, 자, 여기까지가 1절. 2절로 넘어가자. 자, 2절로 넘어가면 너희들한테 가우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예전에 했었는데 일단 가우스 x의 정의가 뭐야? x보다, 가우스 속에 들어가 있는 놈보다 크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라고 했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일단 정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x가 여기 있어. 그놈이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을 때 얘보다 크지 않은 가장, 뭔 소리야? 맞지? 크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크지 않은 것 중 최대의 정수다 보니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바로 얘를 말하는 거지. 그럼 x는 어디에 존재한다? n이라는 정수와 n 플러스 1이라는 정수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n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수직선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가우스 x 값을 보고 정수가 나오면 항상 뭐다? 그놈으로부터 다음 정수 사이에 있는 범위에 x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크지 않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중학교 때 했잖아. 작거나 또는 같은이란 말이야. 그래서 n이라는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x는 n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우스 x는 어떤 정수가 나오게 되면 그놈과 그놈보다 큰 정수 사이에 있는데 자기 자신 쪽에 등호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 중에서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 중에 뭐 있어?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지.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졌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x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정수 0보다 작거나 작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0이 나올 수도 있다며. 가우스 x가 0이 나온다는 건 x의 범위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고요. 마지막 1. 그러면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지. 그럼 이 4개를 뭐 해줘야 돼? 역시 아까 내가 다 또는이라 그랬지. 그래서 겹치는 범위가 아니라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서 같고 마이너스 1, 0, 1, 2까지 쭉 갑니다. 이게 바로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예요. 놓치지 맙시다. 알았죠? 근데 시온이 오늘 너무 좋은데? 큰일 났네. 다들 체육대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앞에서 춤이라도 춰줘야 돼? 노래라도 불러주면 잠 깨나?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넌 내 노래 들어봤냐? 그래서 어쨌든 둘이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4, 3번입니다. 알았죠? 큰일 났네. 지금 너네뿐만 아니라 지금 서윤이도, 서윤이는 아픈 거구나. 너도 졸리지? 너무 피곤해요. 너도 체육대회에서.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하고 갈까? 아니야. 그래프가 먼저 나오는구나. 아니다. 지워도 돼요? 네. 시연이 원래 누구 쌤? 전원쌤? 전원쌤 반이었어? 전원쌤이 내 얘기 안 하든? 안 해? 난 전원쌤 얘기 자주 하는데. 전원쌤 내 대학 친구거든. 전혀 내 얘기를 안 하는구나. 섭섭한데? 딴 얘기 안 해? 진짜? 너 원래 S반이었어? SK반이었어? WS반이었어? SK반? 그렇구나. 왜 옮겼지? 전원쌤이 하는 SK반. 거기 누가 있지? 누가 있었지? 까먹었다. 자, 어쨌든 가자. 자, 837번. 요 문제를 풀기 앞서서 하나 설명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뭐 쓸 건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봐. 가볍게 들어봐. 이번 시험 때도 나왔던 녀석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 F의 X 능령이라는 방정식이 존재한대. 그 녀석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을 줘요. 그때 F 2x-1은 0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어떻게 풀면 돼? 일단 시작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알파와 베타로? 그렇지. 일단 요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절대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합이 나오고 뭐 곱도 나온다고 쳐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는 0 이런 식을 세우는 만행을 저지르지 맙시다. 이렇게 푸는 거는 중학교 때 풀이. 알았죠? 중학교 때 풀이를 약간 짬뽕 시킨 거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가자?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근을 뭐라고만? 알파와 베타로만 잡고 주어진 3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만 하자. 그러고 나서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게 항상 결국 속에 있는 걸 보지 말고 겉에 있는 걸 봐. 위에 것도 f는 0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f는 0이거든.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근데 위에 거는 x가 들어간 상태로 x를 근이라고 하니까 통째로 알파 베타면 된다면 여기도 결국 f는 0이기 때문에 얘가 통째로 알파이고 베타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항상 뭐라 그랬거든? x값을 얘기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2x-1은 알파지만 x는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베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근은 뭐다? 알파 플러스를 나누기 2와 베타 플러스를 나누기 2로 가서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 둘을 더해줘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2에 나누기 2로 가서 뭐 답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2분의 5 뭐 분수 나오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게요. 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만약에 이 녀석의 해가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왔다고 치자. 그때 우리한테 f2x-1이 0보다 작아지세요 라는 부등식을 주고 나서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결국 속에 들어가는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도 속에 들어가는 녀석 누구? 2x-1의 범위가 같은 범위가 되면 됩니다. 왜요? 결론은 f가 0보다 작다고 f가 0보다 작다니까 같은 범위가 나오면 되거든. 속의 것만 바꿔주면 돼. x를 2x-1로. 그러면 식 정리해서 x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지잖아. 얘보다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얘기를 짬뽕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일단 요거보다 좀 더 쉬운 문제 하나 더 하고 갈게. 835번. 그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마지막에 뭐야? fx-1이 0보다 작다의 해를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겉에 거. f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 fx가 0보다 작다라는 녀석의 해를 찾아볼 건데 y는 fx라는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죠? y 붙이고 y 붙여서 fx라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니까 여기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치? 맞죠? 그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찾아온다면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뭐라고 써주면 돼? x-1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하면 돼. 알았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를 더 섞은 문제입니다. 뭐요? 알파 베타를 안 줬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녀석 뭐 찾아줘야지? fx의 함수식을 찾으러 가야 하죠. 꼭지점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줬어. 그럼 여기서 뭘 지난다? 0,3을 지난다. 그래서 a는 1이다. 그럼 다시 한번 fx는 뭐니까? 정리 바로 할게요. 이거니까 는영이 되도록 하는 게 1과 3이다. 그치? 여기가 1, 여기가 3. 그러니까 아까 알파 베타라고 잡았던 거기가 1이고 3이고 여기도 1이고
3이고. 그래서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게 아까 너희 질문한 37번 말고 요거보다 좀 더 쉬운 35번을 노말이네.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풀이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질문한 37번 하나 더 풀어보자. 오늘 평면좌표 못 끝내겠다. 설명 좀 자세히 할게. 부등식. 알았죠? 평면좌표 한 반만 끝내지 뭐. 자, 어쨌든 가자. 37번 갑니다. 요게 너희 질문이죠? 그림은 두 점, 마이너스 2,0과 3,0을 지나는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요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볼래요? 자, 결국 결론은 뭐다? 바깥에 있는 걸 보라고. 오케이? 결국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도 다시 흰색으로 쓸 거야. 아이씨. 처음에 부등식도 f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도 결국은 f가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뭐다? f가 0보다 작다라는 기본적인 부등식이 나와야 하며 그 녀석의 해를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밑에 두 녀석은 뭐가 되겠어?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세 번째 부등식도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옆에 거 지울게.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을 해결을 해주면 양변에 3을 곱하고 k를 더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k x 9 플러스 k. 근데 그게 주어져 있지. 어딨냐? 마이너스 8부터 7까지. 얘가 마 8이고 얘가 7이 된다? 아,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봤네. 그럼 이제 너희들은 여기다가 k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쓸게요. x 플러스 2 나누기 2 마 2 3. 그래서 답은 2배를 하고 2를 빼면 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6. 됐나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 베타가 4입니다. 2차 방정식 때 풀었던 풀이에서부터 그대로 똑같이 흘러나와 봤어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뭐야? 어디 갔어? 둘이 곱하래? 마이너스 24.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예. 844 가볼까? 줘? 내가 가서 주워줄까? 아니야? 이따 주울래? 알았어. 샤프냐? 자, 가자. 844.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뭐가 나왔다? 어떤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거 아마 시연이 방학 때 그 전쌤을 했냐? 또? 아, 방학 때부터 했어. 전쌤도 계속 강조하는 걸걸.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다른 말로 무슨 부등식이다?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다. 뭐 특수한 해라는 명칭은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반드시 제발 부탁이니까 뭐 해주세요? 함수화 해주세요 라고 하시기도 하고 나는 함수로 해석하세요 라고 합니다. 반드시 함수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실 겁니다. 전쌤도 그랬고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쌤이 다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그래프를 안 그리지.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라도 그려라 이런 말 계속 하잖아. 그래서 y 붙여주고 y 붙여주면 결국 이차 함수와 x축에 대해서 항상 크다. 어디에 있으라? 이차 함수가 더 위에 있으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만나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이 식에 대한 뭐를? 판별식을 사용하러 가지.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판별식으로 푼다.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중간에 반드시 그래프 거쳐서 머릿속으로 그리든 손으로 펜으로 종이에다 그리든 어쨌든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안 만나니까 교점이 0개다. 아,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 어쨌든 판별식 써주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가 0보다 작아지니까 a의 범위가 요렇게롬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1대 그때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세요. 아, 좀 치울게.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세요. 이 부등식은 뭐야? A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맞죠? 뭐로 갈까? 아까처럼 범위 나누기로 가볼까? 얘 0대대로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두 번째 0대대로 하는 게 뭐야? 1. 됐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기울기 마이너스 0, 2. 또 기계처럼 하지 말고 식을 봐야지. 그치? 식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졌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는 두 개의 절대값 속에 있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입니다. 맞죠?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 풀고 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더해주면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커졌다. 마이너스 1보다 커졌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양수. 얘는 아직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3a와 2a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a.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5가 되겠죠? 그래서 어때? 그림이 블랙이 급하게 떨어지다가 천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급하게 또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그린 게 좌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입니다. 누구보다 y는 5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러 가보자. 1 넣어주면 x값 뭐 나와? 4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 나와? 6 나올 겁니다. 그러면 y는 5는 4와 6 사이에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노란색 함수가 y는 5라는 상수 함수보다 내려가는 범위. 어디? 여기를 봐주면 돼요. 그러면 보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갈 때 y좌표는 1만큼 감소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x값은 1만큼 증가하면 되지? 여기는 어디였겠네? 0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동안에 y좌표는 1만큼 증가했어. 근데 기울기는 뭐래? 양수 5래. x값은 5분의 1만큼 증가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음?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답이 아니라 범위는 a지 이거.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면 되고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떼놨어.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뭐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할 때라고 했으니까 둘이 뭐 해줘야 돼요? 교집합. 겹치는 범위를 답으로 써줘야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 그죠? 이게 답일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1.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됐죠? 오케이. 다음 56번 가볼까? 됐죠? 자, 그러면 방금 풀었던 문제는 뭐 어떤 녀석을 말하고 싶었었냐면
지금 내가 방금 지워버렸는데 결국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로 풀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이 뭐 하자?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자 이랬었거든. 맞죠? 지금 요 8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봐야 돼? 해가 없다. 자, 시간이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면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에서 내가 말하는 특수한 해의 종류에는 뭐뭐뭐뭐 있다 그랬죠? 방금처럼 모든 실수라던가 지금 이 문제처럼 해가 없다라던가 또는 뒤에 질문을 너희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등식인데 실수 하나만 나와버린다던가 또는 하나 말고 전부 다 해로 가져버리거나 요 네 가지가 특수한 해라 그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달라? 함수로 반드시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 함수로 해석한 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 그래프를 보면서 판별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밑에 건 생략할게. 알았죠? 지금도 뭐예요? 일단은 해를 안 갖네. 그러면 뭐 하네? 함수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좌변 가지고 만든 2차 함수 y는 블라블라 랑 우변 가지고 만든 함수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함수를 보면서 자 내가 함수로 뭐 해석한다 그랬는데 해석한다는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부등식에서 작다라는 말을 함수에 대해서는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작으니까 어디에 존재한다? 아래쪽에 존재한다 라고 읽어주는 요거 하나가 그냥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너희들은 X축보다 다시 그려야겠다.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없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뭐야?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에만 있으면 돼? 딱 걸쳐 있거나 올라가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접하게 되는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접할 필요도 없이 다 올라가 있거나 이해됐나요? 그러면 뭐야? 첫 번째 녀석은 만나지 않거나 또는 접해주면 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된다?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네. 4분의 1이 뭐예요? 4 플러스 3a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면 0보다 작거나 접하려면 0보다 0과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우변으로 넘어갈까요? 1 마이너스 4 붙여주면 a는 4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답은 아니야, 아직. 이해됐니? 지현이 알겠어? 네. 지혜도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방금 답은 이거 아니라 그랬지. 틀렸어요. 어디를 틀렸게? 그렇지. 반드시 딱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부등식이라는 명칭 앞에 2차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안 붙었을 때는 A가 0인 것도 생각을 하라 그랬어.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2차라는 말이 있을 때 없을 때도 달라야 되지만 그림을 그릴 때 너희들은 이미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다라는 거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만 답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라 답은 2번입니다. 2번. 5번으로 푼 사람들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또 놓친 게 되겠죠? 됐죠? 71번으로 가볼게요.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오냐? 가자. 어머, 왜 녹화를 켰냐?
71번 합시다. 자, 직선과 이참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기억. 기억 뭐예요, 기억? 식의 생김새 자체가 무슨 식? 판별식. 근데 판별식인 거를 판단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곱 안에 있는 얘가 B, 얘가 바로 뭐야? 1차항의 개수라는 거는 알고 가야지. 그지 않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져 있는 4AC의 그 AC도 역시 마찬가지.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A고 상수항이 C다까지는 알고 가야 하며, 그리고 판별식은 항상 어디서 등장하는 거? 방정식에서 등장한다는 건 알고 가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실근이 두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니? 그 다음 너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를 하며, 근데 함수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니?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프를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좌변으로 만든 이차함수와 누구? X축의 교점을 봐야지. 그래서 지금은 요 둘이 아니라, 그지? 이게 아니라 요거 두 개가 존재합니다를 보면서 참이네요 라고 해야죠. 잘 구분하자. 알았죠? 그래서 뭐랑 좀 구분하자라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랑은 구분하자는 얘기지. 기억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방 정식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 근데 얘는 뭐야? 이방 정식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럼 이방 정식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방 정식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함수와 직선에 대한 내용이지.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죠? 자, 계속 간다. 이거 지울게, 초록색. 자,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은 어때? 니은의 식의 생김새를 봐봐. 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들어가 있는데 X가 아니라 Q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식 좀 다시 바꾸자. A에 붙어 있는 게, 그리고 B에 붙어 있는 게, C에 붙어 있는 게, A에는 Q 제곱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Q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 식에다가 지금 뭐 했다는 얘기야? X에다가 Q를 넣었어요 라는 내용이지. 맞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그 녀석이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다가 x에 q를 넣었을 때 나오는 누구? y 좌표가 양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됐음? 이해됐음? 다시. 2차 함수의 x의 좌표가 q일 때의 y 좌표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x 좌표로서 q를 찾아야 되는데 q는 어디에 있어? 직선의 y 절편에 존재하지. 상수항. 그럼 y 절편 어디 있어? 그래프상에서 얘가 q거든. 근데 그거는 y 좌표로서의 크기가 q인 거고 우리는
X좌표로 Q가 필요하니까 그림을 좀 빌려서 여기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X좌표에 Q를 넣었을 때 나오는 요 Y좌표는 양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림을 보니까 겁나 많이 올라갔다, 그치? 양수 맞죠? 그래서 역시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었음? 그럼요. 그림으로 푸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식타입 쓰고 갈게. 디귿은 아까 내가 디귿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저 기억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죠? 요 부등식 자체는 어떤 부등식이야? A는 BC랑 함께 다녀야지. 그 다음에 PQ는 이들끼리 따로 다녀야지. 그래서 디귿이 하고 싶은 말은 또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다? 식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2차 함수랑 직선에 대한 내용으로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작다? 아래쪽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작다, 아래. 같다, 또는 만난다. 근데 거기서 뭐 하래? 의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는 뭐다?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지.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뭐다? 결국 주어진 부등식을 PQ를 우변으로 넘기고 나니까 그림을 볼 수 있다. 그치? 빨간색 2차 함수가 파란색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 그림 다시 좀 지울게. 그래서 너희들은 뭐를 보세요? 빨간색 함수. 무슨 함수? 2차 함수가 누구? 파란색 함수보다 어디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세요니까 요만큼이 되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 보여서 위에 쓸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나는 것도 포함하니까 경계값 알파베트도 포함시켰습니다. 됐죠? 그럼 디귿 참이야 거이샤? 디귿도 참이네. 그 답은 그드드 5번. 됐죠? 다음 79번 가보자. 왜 이렇게 많아 질문이. 됐죠? 됐죠? 가자. 79번. 자, 이번에는 스타트 자체가 뭐로 주어졌네? 함수와 함수 아래쪽. 뭐야? 너희들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뭐 해주세요?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참수 가. 직선 보다. 아래쪽. a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보다 아래쪽 작다. 언제? 항상. 한 번 더 갈까? 뭐 해야지? 이항시켜 봐야지. a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다시 한번 언제? 항상.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말이 또 뭐예요? 특수한 해다. 그치? 그래서 뭐로 간다? 다시 함수로 갑니다. 원래 함수가 아니라 바꾼 이 부등식에 대한 바뀐 함수들로 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존재한다. 근데 파란색 함수가 뭐야? x축이잖아. 그러면 항상 아래쪽에만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에서 어때야 돼? 서준아? 짧아. 최고차항에서 어때야 돼? 서준아? 그렇지. 맞죠? 요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그랬지. 뭐?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그 녀석 먼저
음수입니다. 반드시 써주고 나서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꼭 실수한다. 먼저 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두 함수의 관계를 봐봐. 만났어? 안 만났어? 시연아? 두 함수 빨간 거 파란 거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나지 않은 거를 눈으로 확인했으니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4분의 1이 갈게요. 뭐야? 4-a제곱에 플러스 3a. 0보다 뭐 해야 되네요? 안 만났으니까 작다. 그러면 이제 싹 다 우변으로 넘어가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답 나오겠죠?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느 부분만? 음수 부분. 그렇지? 0보다 작은 부분만 봐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맞나요?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 중에서 가장 큰 정수로 물어봤지?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지? 됐죠?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897번 좀 보자. 더워. 가보자. 연립부등식은 내가 설명 안 했어요. 지난번에. 그죠? 왜? 연립 방정식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지. 왜요?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그 미지수 xy 또는 뭐 abc를 소거시키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 그 소거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 시험에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써? 뭐 가감법도 쓰고 등식법도 쓰고 1차와 2차 연립이면 1차, 2차에 대입한다라는 것도 외우고 맞죠? 2차와 2차면 인수분해하고 막 이런 풀이 방법들 연립하는 방법들을 다 배웠는데 부등식은 내가 딱히 설명 안 했어. 왜요? 부등식은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다 그랬거든. 자, 위에 거 풀어보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상에 늘어놓았을 때 ABC 대소 비교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바깥 범위로. 기억나요? 그래서 x는 a보다 작습니다. 아니면 x는 b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도 가보자. 얘도 역시 0보다 큽니다. 인수분해는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 돼요. 그럼 x는 b보다 작습니다. 혹은 c보다 큽니다. c보다 큽니다. 두 개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자. 그럼 노란색 a보다 작다, b보다 크다. 빨간색 b보다 작다, c보다 크다. 자, 연립이면은 어느 범위? 겹치는 범위를 봐야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인데 답이 뭐래? 해가 뭐래?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2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AC를 구했고 그러니까 B는 모르니까 문제에서 AC로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뿐이지. 가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x. C가 2니까 플러스 2, 0보다 작다. 인수분해 1, 2.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됐죠? 답 어딨어? 1번? 아닌데? 3번. 어이, 1번이란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 또 틀려오려고. 저주를 한 건 아니야. 저주를 틀리세요가 아니에요. 잘못 봤다고? 진짜? 틀렸어? 서술은 감점? 그러면 뭐야? 그래요? 자, 98번 가자. 놀랬잖아. 97점 나왔다는 줄 알고. 자, 98번 가보자. 자, 갈게요. 지운다. 이번에는 방금과 살짝 달라요. 방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것 같네. 일단 문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보자. 첫 번째, 연립입니다. 각각의 부등식 풀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랑 x-5가 나오면서 작거나 같으니까 항상 사입범위. 그래서 여기 옆에다 쓸게. x의 범위 뭐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가능하죠? a와 1 마이너스로. 그래서
크다니까 바깥 범위인 건 명확한데 A가 큰지 1이 큰지를 몰라.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뭐다? 1과 A의 바깥 범위라고 나는 일단 한글로만 항상 써준다. 그치? 한글로만 일단 써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수 x에 대하여 좀 지울게. 밑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요 녀석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일단 요 부등식이 뭔데? 2, 3, 마이너스 3 쪽에 붙여주면 해가 이거잖아. 자, 그러면 수학, 시연이 혹시 수학 하 했니? 방학 때? 조금 했어. 명제까지는 했지. 집합이랑 명제. 지금 이게 뭐야? 저 녀석은 얘를 만족시킨다. 저 녀석이면 얘다. 그 말은 뭐야? 명제로 치면은 이거잖아. 기억나?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접근해도 좋고, 또는 한글로 한번 잘 생각해봐. 저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x들은 요 놈을 만족시킨다.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지, 미친 자야. 얘가 작은 거지. 아니,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x들은 얘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요만큼이야. 이 녀석은 얘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어. 얘가 만약에 더 좁으면 주황색 중에 얘 만족 못하는 거 있잖아. 만족 못하는 게 있잖아. 근데 왜 참이야? 한 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녀석의 범위를 요만큼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그거보다 작아야 참인지 커야 참인지? 당연히 커야지. 왜? 얘를 만족시키는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지금 내가 그린 게 벤달그램이야, 벤달그램. 얘가 A, 얘가 B. 알았니? 수학 하를 빌려오자면. 그래서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얘가 더 어디 갔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간다. 수직선상에서 얘가 요렇게 놓여 있어요. 거기서 일단 제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1과 A의 바깥 범위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범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보라 색깔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해. 그러면 참고로 자 봐. A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노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범위 요만큼인데 이 범위가 들어가잖아. 보라색이 들어가면 돼? 안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반드시 요 주황색의 범위, 요 주황색을 바꿀게. 얘의 범위가 얘의 범위보다 뭐 하도록? 수학학과 좀 빌릴게요.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처럼 빨간색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여기가 다 겹치잖아. 그치, 맞아?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깐만. 좀 지우고 갈게. 얘가 얘에 포함된다. 얘가 더 좁은 범위라고. 알았죠? 그래서 A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런 데 존재하는 거야. 얘보다는 왼쪽, 오른쪽. 그래서 겹치는 범위 나타냈을 때 여기 들어가면 돼. 근데 A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오른쪽으로 할 때 또 겹친 범위 또 바깥에 또 있지. 보라색의 바깥에. 그러면 A는 어디까지 쭉 넘어가야 돼? 여기까지 넘어가야만 노란색과 겹치는 범위가 보라색 밖에 생기지 않아요. 보라색 바깥쪽에 생기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면 A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알았음? 근데 자,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지혜야? 안 붙어요. 왜?
A랑 O가 만나버리면 겹치는 범위에 O가 하나 또 추가가 되잖아. 보라색 바깥에 또 생기지. 그래서 등호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O보다 크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니까 답은 몇 번? 2번. 6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지. 가자. 918번. 아니, 오늘 30분밖에 안 남아서 이 평균좌표 어쩔? 자, 갈게요. 이거 유형 28번 쪽인 것 같은데. 자, 918번 고개 들어봅시다. 자, 오랜만에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워도 되나? 어쩌지? 평균좌표. 자, 가자. 요 유형 뭐예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어떤 유형이야? 실근의 부호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맞죠? 실근의 부호. 어떤 예시가 있었지?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각각 셋 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셋 다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 합과 곱. 합과 곱.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판별식. 기억나요? 근데 양수 두 개를 더하면, 양수란 건 너네들도 알거든. 그래서 합곱 판별식을 보면 된다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양수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양수. 음수 두 개를 더하면 음수,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란 건 어디서? 부호가 존재한다, 양수다, 음수다라는 것 자체가 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그리고 누구? 지금 이 문제랑 연결되는 거는 부호가 다름. 부호가 다르면 합은 안 봐요. 왜요? 모르니까. 그죠? 양수가 더 크기가 큰지 음수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더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근데 곱은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음수. 그 다음에 판별식은 커야 정상이지만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기억해놔. 곱이 음수라는 것보다 항상 더 넓은 범위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겹치는 범위 찾을 거라 쉽게 말해서 중복됩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한 것도 그 말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합을 보자, 곱을 보자라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자는 얘기거든. 곱은 A분의 C입니다. 경우보다 작아? 그 말은 AC가 음수거든. 뭐야 이거? 근데 AC가 음수인데 판별식은 B제곱에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AC가 음수라고.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이미 양수야. 내가 양수를 안 만들더라도 곱이 음수면 무조건 판별식은 양수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판별식은 안 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거지. 합은 안 보는 이유가 뭐였다? 모르니까. 근데 부근의 절대값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합은 이제 알게 될 수는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부호가 반대니까 원래는 합과 곱과 판별식 중에 곱에 해당하는 1차, 상수항. 얘가 음수다. 판별식은 중복되니까 안 볼 거다. 합도 원래는 안 본다가 맞는데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0이다로 보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합에서 마이너스 3 아니면 4 둘 중 하나로 나왔어. 그 중에서
3보다 큰 녀석만 해로 써주세요니까 답은 4겠죠. 알았죠? 끝. 와, 씨, 하나 더 있었는데 지워버렸다. 야, 번호 뭐였냐? 마지막? 잠깐만, 이거 서윤이 거요. 21번 아닌데? 넌가? 900 몇 번? 45번? 아, 생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세요. 해도 돼요? 가자. 자, 945번 별표 한 5개 박아놔요. 네, 3개만 하든가, 1개만 하든가. 뭐,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왜, 그 개수에. 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한 3개, 4개 박아 놓으세요. 자, 구분을 하셔야 돼. 내가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다시 풀어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너네가. 뭐냐면, 지금 이거랑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두 번째,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fx1과 gx2를 비교하면은 fx1이 더 커. 자, 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간다. 어떻게 다른 문제일까? 참고로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얘는 부등식 단원, 즉 요번에 숙제로 나갔던 이 범위의 문제고요. 이 단원의 문제고요. 얘는 이 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잘 봐. 얘네들은 F에도 G에도 똑같은 문자 X가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는 다른 문자가 들어갔거든. 근데 결국 임의의 모든, 이거는 같은 말이야. 임의랑 모든은 같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문제 자체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얘는 예를 들어서 F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똑같은 X를 비교했을 때 그때만 G가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만 아래에 있으면 돼. 저쪽 밑에 갈 필요 없이. 요런 데 있어도 돼. 그래서 G가 모든 X를 아무 때나 넣더라도 항상 F의 밑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번은 무슨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X를 넣었는데도 G가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만약에 F에다가 얘를 넣었는데 흰색으로 바꾸자. 얘를 넣었는데 그놈보다 G는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G는 항상 저 노란 색깔 점선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됐어? 노란색 F의 최소값보다 빨간색 G의 최대값이 더 작다라는 어느 단원 문제야? 2차 함수겠지. 우리가 3차, 4차를 다루진 않을 거니까.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서준이 다시 할 수 있겠지? 기억은 그냥 해를 모든 식으로 갖는, 즉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되고, 바로 2번은 2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구분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시간이 졸라 많이 흘렀어요. 이거 어떡하냐? 뭘 5야? 형 문제 펴야죠. 넘어가도 되겠죠? 갑자기 이상해요. 렉 걸린 것 같아요. 왜? 뭐가 이상해?
언제 보냈지? 좀 전에 보냈네. 뭔가 버벅버벅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모르겠다. 괜찮을 거야. 뭔가 약간 버벅버벅 한다. 이제 됐어? 그렇대. 자, 가자. 자, 평면좌표하러 갈게요. 자, 평면좌표는 사실 개념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념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너희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 중에 문제를 여러 개를 다뤄주는 것보다 너네는 지금 내가 판서 쫙 해줄 거야. 그 녀석을 최대한 많이 습득해서 가져가세요. 알았죠? 숙제는 적당량으로만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까지만 숙제로 낼게. 자, 일단 들어봐. 다들 방학 때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진짜 몇 가지 없으니까. 첫 번째. 평면좌표에 대해서는 공식은 몇 가지니? 물어보면 딱 두 가지 존재합니다. 딱 두 가지 존재하고 그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파생되는 유형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뿐. 직선도 마찬가지야. 실제 공식 자체는 한 3개. 원도? 원은 좀 많겠다. 어쨌든 알았죠? 그래서 원부터는 좀 자세하게 진행할 거고 평면좌표랑 직선은 좀 유형 설명들 위주로 들어갈 거지 개념 설명 자체를 엄청 오랫동안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가자. 평면좌표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공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는 두 점이 존재했을 때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래? 라는 공식 하나. 이거는 중딩 때도 했던 내용. 두 번째로 나오는 녀석은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자, 간다. 글씨 왜래?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 때는 두 개의 점이 존재하죠. x1, y1과 b, x2, y2. 자, 그때 선분 AB의 거리를 찾아보세요. 길이를 찾아보세요. 공식 뭐예요? x좌표 길이 뺍니다. 뭐에서 뭐를 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y좌표 길이 뺍니다. 뺍니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바로 거리예요. 끝. 모르는 사람 없죠? 맞죠? 시연이 알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외우라고 하는 방식이 달라서 시연이는 지금 내가 하는 걸로 살짝 바꿔야 될 거야. 아마. 자, 어쨌든 일단 뭐냐면 두 점이 존재합니다. 그때 첫 번째 1번 선분의 AB를 n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똑같은 말로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존재할 거예요. 표라고 할게요. 각각의 점의 좌표를 찾는 공식. 그게 바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다. 그죠? 가자. P의 좌표 어떻게 찾는다? Q의 좌표 어떻게 찾는다? 자, 너희들이 이제 보통 배워오는 방식은 크로스를 곱하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주절주절 외우듯이 그냥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자, 따라해보자. 한 번 더 시작. m 더하기 n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쌤들도 있고. 근데 둘 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2학년, 3학년쯤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그 방식 두 번째 이유.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내분점, 외분점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 b를 이용하는 활용형 문제에서 많이 틀려오거든. 왜? 그림을 잘못 그려서 또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기 쉽도록 요 점들을 이름을 잡아줄 건데, 자, 항상 잘 봐. 내분해야 되는 선분이 존재하고 외분해야 되는 선분이 존재할 때 그 선분의 이름 줘요. A, B라고 주든 B, C라고 주든 C, A라고 주든 A, C라고 주든 B, A라고 주든
그 선분의 이름에서 앞에 있는 점을 시작점으로, 뒤에 있는 점을 끝점으로 불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공식은 무조건 씁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시작점, 끝점 순이고 공식에서는 끝점, 시작점. 그래서 뭔 말이냐면 내분점은 무조건 두 비를 더하세요. 분자도 두 비를 더하세요. Y좌표도 내분을 할 때는 두 비를 더해주시고 분자에도 두 비를 더해주세요. 외분은 무조건 두 비를 빼주세요. 분자도 두 비를 빼주세요. Y좌표도 두 비를 빼주세요. 두 비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분자 쪽은 내가 하나씩 비워놨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다? 하나씩 곱해줄 건데 곱하는 순서는 뭐다?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다시 뭐라고? 끝점, X좌표, 시작점, X좌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무조건. 알았음? 그러면 처음에 외울 때는 그냥 크로스로 하자 보다 잘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해야 되나? 좀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페이크 문제들에서 너희들이 안 낚이게 되고요. 그림을 그리기 쉬워져요. 시작점, 끝점이라는 그 그림을. 오케이? 자, 하나 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우리는 2대3 내분점을 그려볼 거고 P 2대3 외분점도 찍어볼래. 그때 너희들이 내분이니까 자 2대3으로 내분을 하려면 총 몇 개의 등분을 하면 되겠어? 5개 등분하면 되겠다. 그치?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릴 텐데 그런 식으로 가면 외분 못 그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분은 어디를 들렀다고 하면 된다? 선분 AB의 안쪽, 내분 안쪽에서 P라는 점을 거쳤다가 가면 되는데 시작을 어디서? 앞에 빠뜨렸다. 어머. 시작을 어디서? A에서. 끝나는 건 어디로? 그럼 P는 중간에 잠깐 거쳐가면 돼.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날 때 P를 잠깐 찍고 오는데 어떻게 찍고 오면 된다고? 2대3. 여기가 P. 여기가 2, 3이니까 전체 5칸 쪼개진 건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외분을 그릴 때 너네들이 고민을 좀 덜 하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야. 뭐? 선분 AB를 2대3으로 외분. 외가 뭐야? 외. 선분 AB의 바깥쪽을 찍고 오세요인데 그때 갈 때랑 올 때 시작하는 점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날 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겠지. 그때 길이 B가 2대3이래. A에서 2만큼, B에서 3만큼. 당연히 어디에서 가까워? A에서. A 쪽에 가까운 바깥쪽은 여기겠지 뭐. 그럼 갔다 올 때 길이 B가 몇 대 몇? 2대3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만큼 2배만큼 더 갔다가 돌아오세요. 그게 2대3이 되는 거지. 저기가 이제 Q입니다라고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너희들이 어렵긴 해. 외분점 그림 그리기는. 계속 연습해봐야지 뭐.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쉽도록 그나마 좀 쉽도록 일부러 시작점 끝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거니까 공식을 외울 때도 내분은 Y좌표든 X좌표든 두 비를 더하고 분모 분자 둘 다 두 비를 더하고 외분은 두 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때 분자는 하나씩 좌표들을 곱할 건데 X좌표를 곱할 때는 X좌표를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들을 곱해주고 곱하는 순서는 무조건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라고 기억합시다.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 끝. 그럼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너희들이 파생되는 유형들을 열심히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파생되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거리가 같다. 너무나도 쉬운 거. 거리 같다가 아니라 거리가 같다. 요거는 너무 쉬워서 바로 갈게요. 여기서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 거리가 같다, 뭐가 같다? AB랑 CD가 같대. 근데
너희들 앞으로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식으로 쓸 때 거리 공식을 써보면 A, B에서도 루트가 들어가 있고 C, D에도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거리끼리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루트를 풀기 위해서 제곱끼리 같다라고 봅니다. 알았죠? 이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고 그 녀석을 이용하는 두 번째 파생되는 문제 외심입니다. 외심. 처음으로 이제 응용되는 유형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외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실 해줘야 되는 말이 되게 많아. 뭐냐면 삼각형에 대해서 4개의 중심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떤 중심들이 존재하니? 첫 번째, 무게중심. 두 번째, 너희들이 이름 처음 들어보는 수심. 세 번째, 내심. 네 번째, 외심. 자, 간다. 그때 모든 중심들에 대해서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둘 다 써야 됩니다가 아니라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쓰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하나는 좌표를 구하는 방법. 색깔 다르게 해줄 테니까 따라와봐. 첫 번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그림을 그릴 때는 중자를 잘 보세요. 중자.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선을 그어줍니다. 그때 만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두 번째, 수심은 숫자가 포인트야.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어줍니다. 그때 만나는 여기의 점을 수심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수심이라는 명칭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보통 수심이라는 명칭 안 쓰거든. 그래서 보통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들의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해볼래요? 라고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알았죠? 근데 뭐 상식으로 알고 있자라는 의미로 나는 설명할 거고. 세 번째, 내심과 외심은 내자나 외자가 힌트가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는 할 수 있어. 뭐냐면 잘 봐. 내심과 외심 중에 둘 중 하나는 과계 이등분선들의 교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야. 그때 너희가 뭘 힌트로 잡아주냐면 둔각을 예를 들어봐. 둔각. 간다. 둔각을 예를 들어봐.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과계 이등분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교점이 생기죠. 그런데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각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과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생기는 교점은 바깥에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심이고 이게 바로 외심이야. 그래서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알았죠? 다음, 외심은 각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좌표를 구하는 방법. 무게중심은 생략합니다. 저기서 얘기할 거예요. 수심은요. 수직인 직선을 너희들이 구해서 연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나오겠어? 수직, 직선. 어느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등장할 겁니다. 참고로 무게중심은 평면좌표 단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얘기죠.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근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내가 찾아야 되는 내심의 좌표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거리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심은 지금 나온 거야. 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거리가 같다? 아, 거리가 같다 유형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나왔다? 지금 평면 좌표 단원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총 4가지 중심들이 전부 다 그림 그리는 방법과 좌표 구하는 방법으로 질문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요 내용하고 오늘 마칠게요. 일단 숙제 어떻게 내지? 큰일 났네.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저거 평면접에서 나온다 했던 거 저거 제일 첫 번째. 알았죠?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뭐야? C라는 점이 주어졌어. A. 그때 삼각형 ABC에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서준아,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하면 돼? 세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기억나죠? 너무 쉽죠? 자, Y좌표도 똑같으니까 Y좌표 쪽은 생략할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네. 자, 뭐냐면 숙제는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거니까 시연이 카톡 있지? 좀 이따 추가해서 이따 한 10시 넘어서 보내줄 거야. 숙제는 내가 보내주는 것만 풀어오세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자, 너희들이 뭘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냐면 요 녀석들 싹 다 이제 필기도 해오는데 여기서 요 녀석 너네가 이번 시험에서 서술형이 생각보다 높을 거야. 난이도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근데 증명은 아무거나 증명을 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증명을 하세요라고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 그 중에 하나 나왔어.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죠? 다음 시간까지 요거 증명해 오시고 숙제 내는 거 풀어 오시면 돼요. 알았죠? 자, 지금 요거 찍어가서 집에서 필기 꼭 하세요. 알았죠?